자, 요 가속도 하기 전에 하나 개념을 좀 확인하면은, 자, 힘이라는 것이 있어, 힘. 자, 힘은, 하나는 어떤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힘을 가하게 되면, 자, 형태가 변한다. 그래서 변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힘은 형태를 변화시키는 변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운동 상태. 그럼 이제 운동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야. 자,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거나. 그치? 그래서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거나. 그런데 자, 요 정지 상태, 그러면 얘는 속력이 0이 될 거고, 자, 운동하고 있는데 일대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고 있다면 얘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럼 요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요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는, 자, 이때는 힘이 가하지 않았을 때. 근데 요 상태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힘을 받으면. 자, 힘을 받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움직인단 말이야. 자, 움직이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받으면은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형을 빼고 운동 상태만 한정져서 얘기하면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움직인다. 그러면은 속도가 0에서 속도를 갖잖아. 속도의 변화가 생기겠지.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거지. 그럼 결국 그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운동 상태가 정지하는 상태,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 이러한, 자,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지. 자, 이 성질을 뭐라 하냐면 관성이거든. 관성. 근데 이 관성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깨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성이란 건 언제 생긴다? 힘이 없을 때, 또는 그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힘의 함량, 알짜 힘이 0일 때는 우리가 관성,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 근데 힘을 가하면은 어떻게 돼?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속도라고 얘기할 거야. 맞지? 그래서 가속도인데, 자, 근데, 자, 봐봐. 어차피 움직이니까 얘는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 속도의 변화는 두 가지거든. 자, 속도의 변화, 즉 빨라지는 변화가 있고,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고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라지고 느려지고를 우리는 뭘로 표현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가속도의 방향으로 표현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빨라지냐?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는 방향으로 뭘 가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빨라진다는 거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을 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빨라지고, 느려지는 경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정반대일 때. 맞지? 그래서 자, 그러면은 힘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은 힘의 방향도 그 플러스의 방향을 가질 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확대시켜서. 자, 가속도는 속도
속도의 변화입니다. 자,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그래. 그래서 가속도 A는 자,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자, 속도의 변화니까 어떻게 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또는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처음 속도를 V0. 자, 이렇게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요렇게 우리 표현하고 델타 T인데 요 델타 T를 그냥 T로 나도 상관없어. 알지?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돼? 속도의 단위 메타 퍼 세크, 시간의 단위 세크로 나오니까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의 단위를 갖는다. 그치? 그러면 가속도는 결국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뭘 가져? 방향을 갖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방향을 갖기 때문에 자, 요 가속도도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치? 자, 봐봐. 자, 요 수평면에 자, 2kg의 물체를 가지고 있는 있어. 자,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자, 0이야. 자, 그랬더니 얘가 자, V가 10m/s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가 가는데 5초가 걸렸대요. 그치?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쪽이고,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놓잔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5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자, 10m/s 빼기 0이 되겠지. 그래서 자, 2m/s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플러스를 붙여주면,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가속도가 2m/s야. 그럼 이 얘기는 이 물체의 속도는 1초 동안 어떻게 돼? 속도가 2m/s씩 증가한다. 그치? 자, 그러면 물체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가속도도 플러스네.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가 플러스고 물체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하지.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 이 물체는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플러스 방향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힘을 어느 쪽으로 가한 거야? 운동 방향으로 했지. 그때 가해준 힘의 방향도 무슨 방향이야? 운동 방향인 플러스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V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F의 힘을 이렇게 가했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5초가 됐더니 정지했네. 그치?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맞니? 운동 방향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운동 방향. 그래서 운동 방향은 플러스의 운동 방향을 가져요. 자, 가속도 볼게. 5초 동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 물체는 1초 동안 속도가 2씩 감소하는구나.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치? 마이너스야.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자, 운동 방향 플러스지. 속도가 어떻게 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 얘가 속도가 자, 플러스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힘의 방향은 어디니? 그치? 마이너스 방향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걸 통해서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속도는 결국 F는 M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결국은 힘하고 연결되잖아. 그래서 봐봐. 힘의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도 플러스야.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가속도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힘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가속도의 방향이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럼 우리 앞 시간에 했었지? 자,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운동 방향은 뭐야? 속도의 방향이다. 이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다.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방향이 서로 다르면, 저희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면, 다시 말해서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가속도가 플러스인데 속도가 마이너스야. 또는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야.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치? 감소하지. 방향이 다르면.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둘 다 플러스야. 그 플러스 방향으로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자,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게 속력이 아니다. 속도기 때문에 그래.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예요. 자, 여기가 플러스 10m/s인데 자, 요렇게 가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10m/s가 됐어. 자, 요때가 5초고 요때가 10초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 그래프가 주어진다.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지. 첫 번째는 기울기, 두 번째는 면적.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뭐야? 기울기가 기울기. 그 X축분의 Y축. 가속도. 그치? 기울기가 가속도란 말이야. 자, 계산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힘을 가했다는 얘기지. 자, 얘는 플러스 속도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속도예요. 그러면 0에서 5초 사이에는 자, 0에서 5초 사이에는 자, 이 물체는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잖아. 자,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속도가 어떻게 돼? 자, 봐.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지? 그러면은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5초에서 10초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알지?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선생님 여기는 속도 감소하는데 여기는 왜 증가해요? 방향이잖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그 크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면 요때가 뭐가 일어나는 거지? 아,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바뀌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이거 방향을 해석을 해야 돼. 방향을 해석해 줘야 돼. 왜냐면 이 자꾸 방향하는 게 뒤에 이제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은 이건 완전히 방향 가지고 계산할 거야. 운동량, 충격량은 당연히 방향으로 다 계산할 거야.
그래서 힘의 방향이라든가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 다 따질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너희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로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적이 뭐니? 면적이 거리 이동거리. 변이죠, 변이. 속도니까. 아. 근데 얘가 일직선상이라면 이동거리지. 그러면 결국은 요 면적이 바로 플러스 방향으로의 변이. 플러스 방향으로의 변이. 자, 이 면적이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변이.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이 면적의 절대값을 더해주면 돼요. 아. 이동거리는. 근데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물체의 위치는 처음 출발한 0초 때 위치에 도달하는 거야. 방향이.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자, 알겠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방향이란 거를 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하면 이제 같이 나올 게 뭐야? F는 ma지? 자, 이게 뉴턴의 제2법칙. 자, 제2법칙이야, 제2법칙. 그래서 F는 ma이고, 자, 그랬을 때, 자, 가속도는 m분의 F. 그래서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고 질량과 반비례한다.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나오지. F는 ma.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F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의 독립된 힘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실제로 여러 힘이 작용하긴 해. 자, 여러 힘이 작용하긴 해. 그래서 그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자, 우리는 그 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지. 그래서 여러 힘이 작용할 때는, 자, 요때 이제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쉽게 말해서 이거지. 여기가 2kg의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하고요. 자, 이쪽으로 2N의 힘을 가했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놓는다면 요걸 F1이라고 할게요. F1은 플러스 10N이 되겠죠. 자, F2도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F2도 자, 플러스 2N이 돼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은 같은 방향으로의 두 힘이 나왔으니까 이때 힘의 합을 합력이라고 그래. 합력이라고 하고, 자, 또는 이 물체가 받는 실질적인 힘, 알짜 힘이라고 그래, 알짜 힘. 그래서 합력은 결국은 F1 플러스 F2 두 힘의 합이 된다. 그럼 F1이 플러스 10N이고 F2도 플러스 2N이니까 합하면 합력은 뭐가 돼? 12N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력 12N에 의해서 2kg의 물체가 A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6m/s 제곱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다른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2kg의 물체인데, 자, 이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자, 이쪽으로 2N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의 방향을 플러스, 왼쪽의 방향을 마이너스면 F1은 플러스 10N이 되고 F2는 방향이 정반대니까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야. 왜? 힘도 방향을 가진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은 각각의 힘의 합이 되거든. 자, F1이 플러스 10N, F2는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8뉴턴이라는 알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2kg 물체가 A의 가속도를 갖는 거야. 자, 그럼 가속도 A는 얼마가 돼? 4m/s 제곱이 된다. 힘은 방향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지.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을 더하면 돼.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큰 힘의 크기 빼기 작은 힘의 크기. 근데 원칙은 이거야.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하는 거야. 빼는 게 아니라 단지 크기에서 방향이 반대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알지? 자, 그렇다면, 자, 봐. 이 물체에 이쪽으로 10뉴턴이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10뉴턴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알짜 힘은 얼마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 되거든. 자,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 이 물체의 운동은 둘 중에 하나가 정지 또는 뭐다? 그렇지.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정지 상태나 등속도 운동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럼 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때를 뭐라? 관성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지하고 있을 때 관성을 정지 관성, 움직이고 있을 때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 관성.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이다. 그럼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자, 요렇게 2kg의 물체가 자, 요렇게 놓여져 있어. 지면에.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지하고 있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자, 그 무슨 힘이 작용할까? 무조건 중력. 중력을 알겠어. 중력은 알겠어. 중력 힘이 작용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힘이야? 중력만 작용하면 큰 힘이 작용하고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요 바닥을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닥이 얘를 막고 있지. 어떻게 돼? 떠받치는 힘.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해. 그래서 수직항력은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얘를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힘은 어떻게 된다? 같은 거야. 알겠지? 자, 천정에 실이 있고 2kg의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어. 자, 얘 이 상태야. 정지 있잖아. 안 움직이잖아. 그럼 안 움직이니까 요게 작용하는 알짜 힘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할까? 일단은 중력. 또 실이 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자, 이거를 장력이라고 그래. 장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력이 영어로 텐션이야. 텐션 포스. T라고 표현해. 그래서 장력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자, 얘를 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랑 어떤 가속도를 얘기할 때는 그 힘의 합력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알겠지? 합력이라는 것들. 자, 다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알짜 힘 합력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자동차가 있는데 20m/s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얘가
P점에서 P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이 자동차 통과하는 순간, 자, 요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가 20m/s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Q점을 통과했을 때 자동차의 속도가 40m/s래요. 근데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P점까지는 자, 요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하지. 그래서 등속도 또는 등속 직선, 등속도 운동하니까 자, 얘는 R자 힘이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힘의 작용을 안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네. 그래서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해서 가속도는 2초 동안 20m/s의 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뭐야? 등가속도가 된 거지.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속도가 증가하니까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운동 방향. 그렇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일단은 여기가 먼저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왜냐면 뒤에 이제 우리 그 작용, 반작용 법칙 하면서 다양한 힘들을 찾아내고 이게 힘의 평형이냐, 작용, 반작용 관계냐. 그러면서 힘을 찾아내고 안 움직여? 그러면 힘의 합력이 0인 경우가 이제 힘의 평형이거든. 그거 찾고 작용, 반작용이 뭔지 찾고 막 이게 비교하는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되게 복잡해.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딱딱 이해하고 가야 돼. 됐지? 자, 가속도를 갖는다는 거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 속력의 크기가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고 또 방향도 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그 가속도 운동 중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중요한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럼 얘는 뭐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변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어쨌든 간에 등가속도 운동인데 F는 ma다. 그치? 그랬을 때, 자,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 가속도 운동하는 동안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야.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예요.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인데 얘가 쭉 요렇게 가다가 자, 요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4초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6m/s가 됐대. 그러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럼 요 기울기에서 가속도는 4m/s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울기 가속도는 0이죠. 그렇지? 자, 이 물체의 질량이 2kg이래. 그러면은 자, 0초에서 자, 여기가 이제 뭐 6초라고 해보자 말이야. 자, 보기에서 이런 보기 나올 거야. 6초 때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다. 맞니? 받고 있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속도가 0이니까 0인 지점은 힘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힘은 0에서 4초까지만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F는 MA니까 8N의 힘을 4초 동안 계속해서 8N이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계속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이게 이제 일정한 힘을 가하면 얘는 등가속도. 그러다가 이 물체를 탁 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등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 순간까지만 등가속도가 돼. 일정한 힘을 가하는 순간. 맞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맞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자, 속도가 일정한데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면 뭐야? 힘도 0이 된다. R자임이 0이거나 또 마찰이 무시가 된다면 마찰력을 뺀 나머지 힘이 0이 돼버린다든가 바로 이제 그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등가속도인데 우리가 이 등가속도에서 이제 조금 식을 하나 좀 이제 세울 거야. 알지? 시간, 속도입니다. (0초) 때 V0, t초 때 V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 자, 가속도지 t분의 델타 V. 그래서 낮은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V0. 그래서 얘를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V0 플러스 AT. 맞니?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야. V0는 처음 속도. 자, 다음 두 번째 면적이 변이잖아. 근데 얘가 일직선상이라고 한다면 일직선상에서 움직인다면 자,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 플러스니까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변이하고 이동 거리는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일직선상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다면 이 면적은 변이가 되고 자, 바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동 거리 S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요 삼각형의 면적. 그치? 그래서 V0 T 플러스 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어떻게 돼요? V 빼기 V0의 T가 되죠. 자, 요 식에서 요거하고 요거 있지? 여기에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냐? V 빼기 V0가 AT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자,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서 T를 소거할 거야. 그래서 자, 요 첫 번째에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T는 A분의 V 빼기 V0입니다. 자,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V0 A분의 V 빼기 V0 플러스 2분의 1 A 한 다음에 자, A분의 V 빼기 V0의 제곱. 그래서 요 T를 이제 소거시킬 거야. 그럼 요걸 정리하면은 자, A분의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네. 그렇지. 얘를 지우면 그 양변에 A를 곱하면 AS는 V0 V 빼기 V0. 자, 그 다음에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하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플러스 V 빼기 V0의 제곱 2V0 V 빼기 2V0의 제곱 V제곱 빼기 2V V0 플러스 V0의 제곱.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지워질 거고, 그래서 V제곱 빼기 자, 요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고 EAS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그런데 나는 하나 더 해줄 거야. 평균 속도. 자,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변이. 맞니? 그래서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변인데, 총 걸린 시간이 t잖아. 네. 총 변이가 s 아니야. 근데 s가 요거지. 그럼 요거를 그래도 한번 넣어봐봐.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자, 평균 속도 우리가 v 바라고 할게. 그러면은 어쨌든 t가 지워지니까 t0 플러스 2분의 1 at가 되죠? 자, a가 뭐야? 요거지? 그러면은 v0 플러스 2분의 1, 자, t분의 v 빼기 v0 곱하기 t. 자, 그럼 이렇게 t 지워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식으만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은 얘는 2분의 2가 되니까 넘기면 2분의 v 플러스 v0의 합이 되는 거야. 평균 속도. 자, 그러면 평균 속도 보면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변이잖아. 그래서 공식 넣고 계산했더니 뭐야 이거?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의 2분의 1 치죠. 2분의 v 플러스 v0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요 4개 있잖아. 보통 이제 요 2가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물리를 할 거니까 요거 4개를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좋아. 모르잖아.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자, 문제 한번 문제를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자, 특히 이거는 등가속도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이 공식들은 등가속도일 때, 등가속도일 때만 적용되는 공식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이게 평균 속도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안 돼. 안 돼. 그냥 요 4번처럼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무조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아니야. 잠깐만. 우리가 이제 가속도에 대한 걸. 자, 12번 같은 경우. 자, A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 자, 일정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해. 알겠지? 직선 운동해. 자, A와 C 사이의 거리가 20m고, 자, B점은 5m/s고, 자, C점은 10m/s야.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럼 등가속도잖아.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래프야. 그래프. 자, 일단 그래프를 푸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공식 푸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프로 푸는 거는 보통 통합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지금 0에서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몇 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10m/s랍니다. 그러면 요 전체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10t가
20m야. 그럼 t는 몇 초가 돼요? 2초. 2초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2초분의 10m/s니까 자, 5m/s 제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t1이라고 할게요. 자, 아니 여기가 자, t1이라고 할게요. 이때 속도가 5래요. 자, 그러면 딱 나오죠? 몇 초예요? 1초입니다. 아, 아니면 그냥 t1분의 5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거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공식 쓸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복잡한 문제는 공식을 써야 되고 어떤 문제는 공식과 그래프를 같이 섞어야 돼. 그러니까 공식하고 그래프를 같이 섞는 거는 완전히 이제 요 파트에서 통합에서는 최고 난이도고 보통은 이제 그 2학년 때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 통합은 거의 이제 이런 그래프라든가 일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어렵게 나온 거는 공식 또는 그래프 공식. 이제 요거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시간이 안 주어졌네? 거리가 주어졌고 처음 속도가 0이고 마지막 속도가 10이잖아. 그 우리가 등가속도 문제 풀 때 공식이 4개가 있었잖아. 자, 그 4개에서 시간이 없는 공식이 뭐가 있어? 시간이 없는 공식. 시간이 없는 공식. 뭐가 있어? 자, 이거잖아.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AS야. 그러면은 나중 속도가 10이니까 10의 제곱, 처음 속도가 0이니까 0의 제곱, 2 곱하기 가속도 몰라. 근데 이동거리가 2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은 자 40A가 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10의 제곱. 응? 2AS. A에서 B까지. 아니, 우리는 요거. A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 볼 거야. 자, 어떻게 돼? 이거는 2.5 m/s. 자, 이렇게 해서 가속도 찾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시간은 어떻게 찾냐? 여기까지 걸린 시간 찾아주면 되잖아. 그 여기까지 걸린 시간 또는 가속 따랐으니까는 여기까지 걸린 시간 찾을 수 있지. V는 V0 플러스 AT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V는 얼마야? 5가 되고 처음 속도 0이고 가속도 2.5 곱하기 T. 자, T가 2초네. 잠깐만, 아까 그래프 우리가 어떻게 그렸더라? 자, 요렇게 쭉 갔을 때 여기가 10이지. 여기 4초네. 삼각형이니까. 왜 이걸 20으로 했지, 아까? 그치? 그 가속도 2.5잖아. 그러면 그치? 그래서 2초가 나오지. 답은 2초네. 끝. 아까 그래프가 잘못됐구나.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그냥 공식 이용해서 풀어도 돼. 그러면 자, 14번 문제를 보면 자, 직선 도로에서 센서 A를 자동차가 0초 때 30m/s로 지나가고 있어. 자, 10초 때 센서 B까지 가는데 속도를 몰라. 자, 이동거리 찾으래요. 속력 찾으래요. 나중에 뭐 시간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도 물어봐요. 근데 자, 여기까지 시간은 10초니까 뭐 상관없대. 10초니까. 자. 그런데 평균 속력이 얼마라고요? 자, 아까 우리 평균 속력 공식 뭐야?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20m/s는 2분의 처음 속도가 30, 나중 속도 v. 그 v는 얼마가 돼? 10m/s가 되겠네. 보면은 얘가 10m/s야. 자, 운동 방향 이쪽인데 속도가 줄어들었어. 자, 가속도의 방향 반대, 힘의 방향 반대.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자,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이 나왔으니까 봐봐.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니?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네. 평균 속력 시간 곱하면 이거 거리 아니야. 네.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20이라고 했잖아. 네. 20m/s인데 시간이 10초래요. 그럼 뭐야? 200m가 되는 거지. 아.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자, 살짝 바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뭐냐면은 주어진 게 자, 요 시간이 안 주어져요. 시간 없어. 여기가 200m래요. 자, 가속도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몇 초 걸렸을까요? t는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봐봐. 주어진 조건. 거리가 주어졌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주어졌고, 시간이 없어. 네.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등가속도 공식이 이거잖아. 아, 요거. 네. 그러면은 나중 속도가 100이고, 네. 자, 나중 속도 제곱 100이고, 처음 속도가 900이야. 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200m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800이 되고요. 자, 얘는 400A가 되죠. 그치?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가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뭐야? 아,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구나.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이고 가속도 크기는 2m/s. 크기는 부호 빼는 거야. 항상 조심해야 돼. 크기는 부호 생략. 크기를 물어보면은 부호를 생략하고 풀어라. 알지? 그래서 가속도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고요. 자, 시간을 물어봤죠? 자, 가속도 나왔잖아. 그 나중 속도 10m/s는 처음 속도 30m/s 곱하기 t 플러스 아니지, 여기 t를 왜 곱해? 처음 속도에다가 자, 가속도 마이너스 2m/s 제곱 곱하기 t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요렇게 넘어가면 이 t는 넘기면 20. 그래서 t가 몇 초가 나온다? 10초 나오잖아요. 그 10초 나오잖아. 아니, 공식을 이거 외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 알면은 어느 정도 아주 최고 난이도까지는 아니라 웬만한 문제든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맞지? 그리고 공식으로 막히면 그래프로 그려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줘야 돼. 자, 15문제. 정지하고 있는데 2초 때 3m/s, 4초 때. 야,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다. 넘어가도 되겠다. 그치? 이건 그냥 그래프만 그려줘도 바로 나오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란 걸 했어. 등가속도 운동이란 걸 했어. 자, 그 등가속도 운동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자유낙하 운동.
그럼 이 자유낙하 운동이란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공기의 저항, 마찰이 없는 거예요. 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F는 MA에서 자, 뭘로 바뀌냐면 mg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 mg가 바로 뭐가 돼요? 바로 그 물체의 무게. 그래서 무게에 의한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2kg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대. 자, 떨어뜨릴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자, 여기가 0초지. 자, 1초가 됐을 때 속도를 측정하니까 9.8ms가 되는 거야. 자, 2초가 되니까 자, 속도가 19.6ms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면에 자, 딱 3초 때 도달했는데 이때 속도가 어떻게 돼? 29.4ms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지면으로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거야.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는 거야.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뭐다? 중력, mg.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거든. 그래서 g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해.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니까. 근데 그럼 왜 a라고 안 하고 g라고 할까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정하다가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력 상수라고도 해.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중력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중력 가속도 얼마야? 1초 동안? 그치? 9.8m/s 제곱. 자,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여기에도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야. 그래서 9.8m/s 제곱인데 우리 계산할 때 그냥 10으로 놓고 있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럼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이 자유낙하를 적용시킬 거야. 그럼 처음에는 정지 상태거든. 그럼 생각해봐. V0가 0이 되는 거고 가속도 A가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 자, 우리 공식에서 자, 첫 번째 공식에서 그러면은 시간 t일 때 속도는 V0 플러스 AT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냥 GT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동한 거리 S 또는 우리가 H 또는 S라고 할 거야. 또는 이제 보통 H라고 많이 쓰지. 낙하거리니까. 자, 그래서 H 하게 되면은 자, V0T에서 V0가 0이니까 빠지지. 그럼 뭐가 돼? 2분의 1 GT의 제곱이 된다. 그치? 네. 자, 그리고 처음 속도 0이니까 V제곱은 2GH가 돼요. 자, 요 세 가지 공식인데, 자, 요 세 가지 공식에서, 자, 이 공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V는 루트 2GH, 요렇게도 적용하기도 해. 요렇게 적용하기도 해. 자, 또는, 자, H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H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H는 자, 어떻게 돼? 2G분의 V제곱이라는 식도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요 식은 그냥 요 식을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등가속도에서 요것만 집어넣어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별건 없어요. 별건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공기와 저항 마찰은 실제는 있잖아요. 그럼 공기하고 저항이 마찰이 없다는 건 일종의
지구상에서는 얘는 불가능한 경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가정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 네. 자, 실제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경우가 어딜까? 그 원운동 할 때. 아니요. 아, 진공 상태에서. 지금 왜냐면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공기가 없으면 되지. 그게 바로 진공 상태야. 그게 바로 진공 상태야. 자, 다음. 자, 우리 이제 자유낙하 운동 공식 보면 속도에는 GT입니다. 2kg이잖아요. 100kg 해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H도 GT의 제곱으로 표현하지. 질량이 없지. 여기도 질량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자, 질량이 달라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게가 달라집니다. mg니까 네. 무게가 달라진다. 자, 하지만 가속도 v, 자, h 여기에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러니까 질량과 상관없다. 1kg, 2kg이든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키면 시간, 속도, 중력 가속도 안 변한다. 똑같다. 그 얘기야. 단지 무게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유낙하 운동하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1kg, 자, 여기는 100kg이야. 자, 지면에 떨어질 때, 자, V1, V2. 자, 그러면 V1과 V2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치? 이때 걸린 시간 T1, T2 어떻게 돼? T1, T2 같아요. 왜? G가 같기 때문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그럼 뭐가 차이가 나? 얘는 자, 1 곱하기 G의 중력, 얘는 100 곱하기 G의 무게가 다르단 말이야. 누가 더 무거워? 질량이 그렇지. 무게는 달라도 어떻게 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에서는 자, 이러한 자유낙하 운동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 했잖아. 그러면 이런 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도 있겠네. 그 가속도가 변하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아닌 가속도 운동 있지. 그 얘는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둘 다 변하는 수 있겠잖아.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런 이제 어떤 원운동.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등속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든 속도가 똑같아요. 자, 회전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의 물체 운동 방향이 어디야? 등속 원운동에서 위쪽. 이렇게 돼? 아니지. 잘 들어. 네. 포물선 운동할 때는 항상 원도 일종의 포물선이니까 포물선 운동하게 되면 또는 원운동 포함해서 그 순간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접선의 방향이야. 접선의 방향이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된다. 자,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된다. 그래서 속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변하지?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자, 이때는 등자를 붙일 수가 없어.
왜냐면 등을 붙으려면은 방향도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속도야, 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이야. 등 가속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마찰이 없는 평면에, 자, 공이 났어. 그 얘는 정지 상태잖아. 자, 그럼 얘가 쭉 내려와서 요게 놓여집니다. 그 다시 쭉 올라와서 요게 와요. 그러면 요게는 V가 0이고요. 여기도 V가 0이잖아요. 운동방 이쪽이지. 그럼 이때 V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지. 자, 어떻게 돼? 속력이 바뀌고요. 운동 방향도 바뀌잖아요.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죠. 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진자 운동. 진짜. 진자 운동은 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한다. 그래서 얘도 뭐다? 아니, 등이 아니라 그냥 가속도 운동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이제 좀 확인 좀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정도 개념은 좀 잡고 가야 돼. 있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지. 자, 가는 자유낙하 운동. 자, 나는, 자, 어떻게 돼? 등속 원운동, 회전 운동이니까 등속 원운동. 일장 회전하는 회전목마니까. 움직이는 그네는 뭐야? 진자 운동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뭐야?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가만 등 가속도. 아, 자, 공의 낙하. 이제, 공개 저항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가나다는 모두 다 속도가 어떻게 돼? 변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안 변해도 방향이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야. 아,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해. 네. 근데 방향이 변한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속도는 속력과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아도 방향이 달라지면 속도는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보긴 틀렸지. 자, 다는 방향과 빠르기 모두 변하죠. 그치?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지. 저 회전. 회전하잖아. 일정하게 회전이니까 속력은 같지. 네. 속력은 같잖아. 빠르기는 같잖아. 방향이 변하니까 가속도지. 저 화살표 방향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회전한다는 얘기야, 회전. 그러니까 이게 등속 원운동이야. 그거랑 똑같아. 회전목마는 등속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 근데 솔직히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또 방향이 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치? 어쨌든 이제, 그거구나. 그래서 빠르기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는 네. 다다. 그래서 다는, 확실하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원운동이죠. 네. 그치? 자, 방향이 바뀌니까 접선의 방향 항상 기억해. 포물선 운동일 때는 그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뀌지 가속도 운동해요. 그래서 니은 보긴 틀렸고. 자, 그래서 실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 그치? 접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거야. 이 접선의 방향 꼭 기억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에 대한 거. 자, 힘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별건 없죠. 관성이고, 이것도 관성이고, 자, 알증 구하면 되지? 그치? 18 빼기 9니까 9N, 그러니까는 가속도는 3. 이건 바로 탁탁탁 계산이 돼줘야 된다. 그치? 자, 이런 것도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 근데, 자, 이제 요런 문제들 있잖아. 10번 같은 문제들.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야. 그럼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그치? 힘에 의해서만. 그러면,
지금 0에서 2초 동안은 20N이란 일정한 힘이잖아. 그 여기에서는 가속도가 얼마니? 10m/s. 그렇지. 10m/s의 제곱의 가속도야. 자, 2에서 5초 동안은 10N이잖아. 가속도 얼마니? 3분의 10m/s. 3분의 마이너스 10. 아니지. 힘이 플러스인데? 3분의 10. 가속도 왜 3분의 10이야? F는, 이게 F잖아. F는 M, A. 오지. F는 M, A. F는 M, A. 그치? 네. 그러면 별거 없어. 자, 정지니까 처음 속도 0입니다. 네. 자, 그래프로 그려줘도 되지만 그냥 가요. 여기가 0이잖아요. V가 0이잖아요. 근데 가속도가 1초당 10이에요. 그럼 2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20m/s가 돼요. 맞지? 자, 그러면 2에서 5초 동안은 1초 동안 5가 증가해요. 그럼 3초 동안 얼마 증가해? 15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35m/s예요. 끝. 아니, 그냥 기본 원리로 쉽게 풀어. 쉽게 가, 쉽게. 이런 건 쉽게 가. 쉽게 풀 거 쉽게 가. 이걸 일일이 공식 놓고 그래프 그려놓고 하지 마.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 써먹는 거지. 당연하지. 항상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으면 그걸로 푸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꼬거나 응용이 더 들어가면 뭐 그래프를 그리던가 공식을 써서 풀던가 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하는 거야. 이걸 또 그래프 그려놓고 또 공식이라 놓고 그래프 안 변해 또 공식 놓고 다 계산한다. 그럼 난리나. 되게 힘들어. 쉽게 갈 때는 쉽게 풀어야 돼. 쉽게 풀어야 돼. 자. 자, 우리가 이제 그 뉴턴의 법칙이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야. 그 어차피 본 내용에서는 다시 관성의 법칙 나오니까. 자, 이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F는 ma야. 그러면 제3법칙이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이지. 작용 반작용. 이게 두 물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자, 상호작용한 힘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용, 반작용은 충격량 할 때 그때 적용이 될 거야. 자, 두 물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자, 작용, 반작용이라고 돼.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있잖아. 힘의 합력을 구할 때는 힘의 합력일 때는 합력의 조건이 있어. 합력의 조건. 합력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용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합력을 구할 수 있어. 합력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A가 있는데 여기가 물체가 있어. 자, A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A가 잡아당기는 힘의 작용점은 이 물체의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2 때 그 무게 중심이라는 거 배울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막 돌림 힘 배운다. 그래서 막 힘의 합력 나오는데 여기야. 자, 그럼 B가 얘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B를 잡아당기면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야 되니까
자, 얘를 C라고 할게요. C의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B가 작용하는 요 힘의 무게 중심은 요 점이고요. A가 잡아야 될 무게 중심이 요 점이죠. 그래서 그 작용점이 같고, 자, 어떻게 돼?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그러면 여기를 FA라고 하고, 얘를 FB라고 한다면, 자, 이쪽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합력은 네. FA-FB가 됩니다. 합력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두 힘의 합력,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같은 작용선상의 같은 작용점. 정확히 말하면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자, 그런데 돌림 힘이 왜 생기냐면은, 자, 봐. 자, 요렇게 세워져 있는 물체가 있어. 여기에다가 10N을 당길 거야. 자, 여기에다가 8N을 당길 거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작용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얘가 눕혀지는 순간, 자, 이렇게 눕혀지면 이렇게 돌잖아. 이거 돌림 힘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자, 여기가 10N이 되고 여기가 8N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핏 보면 같은 물체 작용점이 다르지만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잖아요. 그 작용점이 다르면 어떻게 돼? 돌림 힘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그래. 토크. 타우라고 부르거든. 타우. 토크라는 자, 요런 힘의 효과가 생겨버려. 그래서 여기가 작용점이 같아져요. 그럼 여기에서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작용점이 다르지만 돌림 힘에 의해서 결국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합력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돌림 힘이 나오게 돼요. 이게 되게 웃겨.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작용선이 달라도 결국 같은 물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의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우리는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어. 합력의 의미는 두 힘의 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두 물체 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B가 A를 잡아당겨요. 작용점 여기잖아요. 자, A가 B를 잡아당겨요. 자, 그럼 B의 작용점 여기잖아요. 작용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점이 존재하면 돼. 자, 모두 존재하면